그린 지방이 오디오북.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 복이 인생 복이다. 저는 이 말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깨부수고 싶을 만큼 증오하게 됐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수. 올해 40줄, 한 회사에서 15년간 몸바쳐 일한 남자입니다. 15년이란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젊음의 전부를 쏟아본 시간입니다. 20대 후반의 패기, 30대의 열정, 그리고 40이 되어서야 얻을 수 있는 노련함까지. 그 모든 것을 단 한 명의 추악한 인간 때문에 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재훈. 제 직속 상사였고 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악랄한 인간이었습니다. 2011년 3월 2일.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 날입니다. 당시 저는 28살, 지방대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길 6번, 겨우 붙은 회사였죠. 중견 IT 기업, 사원수 약 300명. 그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사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개발팀에 배치된 강민수입니다. 그때 처음 봤습니다. 책상 한쪽 구석에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훑어보는 남자를. 박재훈 차장. 당시 38살, 개발팀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의 첫인상은 굶주린 하이에나 같았습니다. 아, 신입, 강민수. 그는 제 이력서를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이네. 뭐, 요즘 같은 세상에 학벌이가는 아니지. 열심히 해봐. 여긴 실력 있으면 살아남는 것이야. 그 말투에서 느껴졌습니다. 너 따위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턴 낮추며.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박재훈 차장, 뭔가 불편한 느낌이다. 하지만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다. 좋게 생각하자.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그건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이었습니다. 입사 3개월 차. 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공휴일도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박재윤 차장이 시키는 일이 끝도 없었거든요. 민수 씨, 이 보고서 내일 아침까지 다시 작성해요. 형식이 마음에 안 들어. 차장님, 그런데 이미 3번이나 수정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왜 따져? 회사 생활 처음이야? 상사 말은 무조건 따르는 거야. 처음엔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아직 부족한가 보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같은 신입인 옆팀 동기는 6시면 퇴근했습니다. 저만 매일 밤 11시, 12시까지 남아있었죠. 어느 날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박 차장한테 찍혔구나. 조심해.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후배는 끝까지 괴롭혀. 네? 그 사람은 원래 그래. 자기보다 똑똑하거나 잘생긴 후배 오면 무조건 짓밟으려고 해. 너도 조심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참았습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간 인정받을 거라.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입사 1년 차. 저는 회사 역사상 최단 기간에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고객사는 크게 만족했고 계약금도 2배로 늘었습니다. 팀원들은 저를 축하해줬어요. 빈수야,
진짜 대단하다. 신입이 이런 걸 해내다니.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제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하지만 다음 날 임원회의에서 벌어진 일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박재훈 차장이 제 프로젝트를 자기 이름으로 보고한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가 직접 기획하고 실행했습니다. 물론 팀원들의 도움도 있었지만 핵심 전략은 모두 제가 수립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재훈은 프로젝트 내내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하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과만 가로챘습니다. 저는 찾아갔습니다. 차장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건데 왜 차장님 이름으로? 그는 비웃었습니다. 민수 씨, 회사 처음이야? 신입이 성과를 내면 그건 상사 덕분이야. 상사가 잘 가르쳤으니까 너가 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너무 오버하지 마. 그래도 뭐. 네가 뭔데 임원한테 직접 보고해. 아직 네 급이 안 돼. 알았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구나. 박재훈의 추악함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팀 회식이 있었습니다. 차장이 제안했죠. 오늘 내가 쏜다. 다들 마음껏 먹어. 팀원들은 좋아했습니다. 고기에 술까지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계산할 때 차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 씨, 카드 좀 빌려줘봐. 네? 차장님 카드 쓰시면 되지 않나요? 아, 내 카드 한도 다 찼어. 내 카드로 긁고 나중에 현금으로 줄게. 저는 어쩔 수 없이 카드를 건넸습니다. 금액은 38만 원. 그런데 박 차장은 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차장님, 저번에 회식비. 아, 그거 나중에 줄게. 바빠서 깜빡했네. 결국 저는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 차장은 항상 그랬답니다. 후배들 카드로 긁고 돈은 안 돌려주는 거. 누가 따지면 야, 그깟 돈 가지고 쪼잔하게 굴어. 회사 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협박하는 거죠. 2015년 봄, 회사에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윤지, 25살, 명문대 출신의 밝고 똑똑한 여직원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는 잘하겠구나. 윤지는 정말 똑똑했어요. 업무 파악도 빠르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박재훈 차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회의 중에도 윤지만 쳐다봤어요. 윤지 씨, 이번 프로젝트 어때요? 어려운 점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윤지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제가 맛있는데 알아서. 처음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야근하던 중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회의실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박재훈 차장이 윤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윤지 씨, 회사 생활 힘들지? 나한테 기대도 돼. 내가 다 챙겨줄게. 윤지는 불편한 표정이었지만
거두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인간은 괴물이구나. 그 후로 박 차장과 윤진은 자주 함께 다녔습니다. 업무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게 어떤 미팅인지. 사무실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 차장이랑 윤지 완전 수상한데? 둘이 주말에도 만난대. 회사 근처 호텔에서 봤다는 사람도 있어.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윤지는 순수한 신입이었어요. 아직 25살,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박재훈은 그 순수함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박재훈은 이미 결혼한 남자였습니다. 아내가 있고 초등학생 아들이 둘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2016년, 윤지는 완전히 박재훈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그의 옆에 앉았고 업무도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로젝트 예산이 자꾸 맞지 않는 겁니다. 이 지원금 어디로 간 거예요? 아, 그거? 윤지 씨 명의로 필요한 장비 샀어. 그런데 장비는 어디 있죠? 창고에 있을 거야. 나중에 확인해봐. 하지만 창고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장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박쟁는 윤지 이름을 이용해서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몇 천만 원이 윤지 계좌로 들어갔고 그 돈은 곧바로 박재훈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둘은 고급 호텔을 다니고 명품을 샀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에 찾아갔습니다. 제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박재훈 차장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있습니다. 인사팀 과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대리, 그거 증거 있어요? 계좌 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그건 업무상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대리, 내 말 잘 들어요. 박 차장은 임원의 사촌이에요. 회사에서 터치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좋을 거예요. 모른 척하라고요? 그 인간이 회사 돈 수천만 원을 빼돌렸는데 그냥 눈 감으라고요? 목소리 낮춰요. 여기 사람 많아요. 그리고 강대리 말이 퍼지면 곤란해지는 건 강대리예요. 그 말은 협박이었습니다. 2017년 12월. 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15년. 제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은 회사.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직서엔 단 한 줄만 적었습니다. 15년 동안 배운 것은 노력보다 아부가, 정직보다 비열함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팀장은 사직서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괜찮습니다. 팀장님 잘못 아니에요. 마지막 날 저는 사무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박재훈을 봤습니다. 그는 윙크를 하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 수고 많았어요. 새 직장에서도 열심히 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돌렸습니다. 퇴사 후 3개월. 저는 새 직장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큰일 났어. 박재훈 그 새끼 감사에 걸렸어. 뭐라고요? 회사 자금 횡령 건으로 조사받고 있어. 윤지도 같이 불려갔어.
감사팀이 내부 조사를 시작했고 박재현과 윤지의 계좌이체 내역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총 8천만 원. 그들이 빼돌린 금액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윤지가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냥 차장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제 이름으로 돈이 들어온 건 알았지만 그게 횡령인 줄 몰랐어요. 윤지는 울면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박재호는 즉시 해고, 윤지도 권고사직. 그리고 그들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6개월 뒤, 저는 우연히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재호는 아내에게도 버림받았답니다. 불륜 사실을 알게 된 그의 아내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양육권도 모두 가져갔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대부분을 잃었죠. 게다가 횡령 사건으로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능력자라 불리던 그 남자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겁니다. 윤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도 회사를 떠났습니다. 업계에서 박재훈과 붙어 다니던 여자로 낙인 찍혔거든요. 하지만 윤지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퇴사 후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선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선배가 겪은 고통,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윤지 씨, 당신은 피해자예요. 박재훈이 당신을 이용한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녀는 한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이번엔 제대로. 박재원 같은 인간은 결국 무너집니다. 악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결국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그런 상사 밑에서 고통받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은 그 상사의 탐욕보다 훨씬 크고 귀합니다. 참지 마세요. 싸우세요. 그리고 살아남으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노력을 저는 압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상처받은 직장인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말해드리겠습니다.